중화인민공화국이 몽골도 중국의 역사였고 위구르도 우리의 역사였고 티베트도 우리의 역사였고 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 같은 피가 흘렀는데 우리들끼리 싸웠을 뿐이야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역사들을 빨리 희석시키고 같은 민족이야 우리는 옛날에는 뭐 민족이 이렇게 다양했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원나라 때도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결국엔 몽골족도 중국인이었어. 이렇게 해야 서로 안 싸우고 지금 56개의 민족들이 사는 중국이 융화가 되고 안 싸울 거 아니에요. 우리 고려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원나라의 창시자고 원나라 1대 황제라고도 보잖아요. 쿠빌라이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가 칸이래. 나 칸임! 근데 징기스칸 아까 전쟁 벌이기 전에 뭐 했다 그랬어? 쿠릴타이. 몽골 전체 부족장 회의에 합의를 거쳐서 다음 칸이 즉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쿠빌라이는 저 쿠릴타이를 안 거치고 그냥 내가 칸!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 쿠빌라이보다 더 아래의 막내 동생 아리크부카, 아릭부케라고도 해요. 얘가 실제로 공신력이 있는 명분도 있는 쿠릴타이라고 하는 몽골의 전체 부족 회의를 거쳐서 얘가 공식적인 칸이 됩니다. 그럼 지금 뭐야 상황이? 얘는 쿠릴타이라는 전체 부족 회의 쌩까고 그냥 내가 칸 이랬고 쿠빌라이의 막내 동생 아리크부카, 아릭부케라고도 하는 얘는 쿠릴타이라는 부족장 회의를 공식적으로 거쳐서 칸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몽골 제국 칸이 2명인 거야. 그렇게 쿠빌라이랑 이 아리크부카가 4년 동안 오지게 쳤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쿠빌라이가 이겨요. 쿠빌라이가 이기고 나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우리 몽골의 공식적인 수도는 이제 베이징이다. 그러더니 이제 자 원나라를 선포합니다. 자 이제 원나라가 뭐예요 지금? 금나라고 지랄이고 뭐고 간에 다 작살내고서 사실상 중국 대륙을 다 원나라가 먹었단 얘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쿠빌라이 이 양반이 해먹기 시작하면서 원나라는 30년이나 내전을 시작해요. 당시에 오고타이 칸국이라고 여기 또 바로 옆에 있죠. 얘네도 따로 있었는데 얘네랑도 오지게 싸웁니다. 원나라가. 그렇게 원나라가 나중에 이 오고타이 칸국까지 흡수를 해요. 편입시켜. 솔직히 원나라 영토 보면 진짜 어마무시하긴 하거든. 여기서 잠깐 이상하지 않아요? 몽골 제국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뭐 칸국인데 왜 얘네는 왜 원나라였을까? 왜 나라 이름을 지들만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옛날에 중국 대륙 국가처럼 쿠빌라이는 더 이상의 정복은 의미가 없다고 본 거예요. 정복을 더 이상 하면서 내가 왕권과 이 황제의 어떤 자리를 유지하는 거는 무리다. 이미 요 정도로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지역들을 단속하고 단단하게 다지고 기반을 다지고 제대로 된 나라로서 형태를 갖추고 명확하게 가야 된다. 지금 다른 데서 얘네가 지금 킵차크 일칸국 얘네가 여기서 삽질을 하든 뭐하든 정복전쟁을 하든 말든 알 바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이제 여기에 터잡고 기강 잡고 정복은 스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나라라고 이름을 중국식으로 이제 짓고 여기다 터를 잡은 겁니다.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긴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 한족들의 입장에서 개빡칠 역사가 시작되죠. 전체 인구 83%의 한족이 가장 밑에 진짜 노비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원나라의 신분제도예요 이게. 지금 최고 등급이 몽골족이랑 생목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남인, 한인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이게 몽골 생목인은 뭐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은데 한인은 뭐고 남인은 뭐냐? 요거부터 좀 이해하고 갑시다. 남인은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의 한족이에요. 그냥 옛날에 그 송나라 때부터 있던 그 한족들 있죠. 송나라 여기 있던 한족들 여기에 인구가 어마무시하게 많았거든. 진짜로 저 인구를 싸그리 짝짝 모아서 지금 83%인 겁니다. 솔직히 한인이나 남인이나 지금 별 차이 없거든요. 똑같은 취급을 받았는데 한국사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남인보다는 대우를 해줬다. 자 봐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표현해볼게. 둘 다 개차반이었는데 얘네보단 덜 개차반이었다.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 거야 이게. 둘 다 개 진짜 완전히 사람이야 취급받았는데 얘네보단 덜했을 뿐이다랑 얘네보다는 그나마 나은 대우를 받았다랑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어요 진짜. 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자 어찌됐든 한인이랑 남인이 있었는데 실제로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았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 살았으니까 얘네가 지랄하는 게 덜했던 거야. 실제로 고려사에도 몽골 사람들이 고려에 들어온 몽골인들이 고려인들을 얼마나 개같은 취급을 했는지가 나와요. 너희들은 우리 몽골인보다 아래고 학급이고 막 이러면서 대우하는 게 나와 다. 고려사 공부하면. 근데 여기는 몽골족이 여기만 왔겠어? 여기만 왔겠어? 당연히 여기 많지. 수도도 베이징이라며. 그러면은 여기서 개차반했던 사례들이 더 많았겠지 당연히. 그냥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보다도 더 아래래. 이 한족들이 얼마나 거지 취급을 받았겠어 진짜로.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 황제가 유교도 배우고 한족들이랑 융화도 돼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한족들을 무조건적으로 개차반 취급하려고만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유교도 배우고 유학도 공부해가지고 지금 원나라의 문화라던가 이런 것도 유학에 융화된 어떤 그런 문화와 정책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뭔가 답답한 거야. 이 양반 입장에서. 저 초원에서 이 개새끼야 뒤져 이 새끼야 빨리 항복해 이 새끼 이러던 사람이 왔는데 송나라 출신이었던 그 유학자들이 와가지고 유교는 이런 것입니다. 백성을 천자로서 사랑하고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하고 인과 덕으로 다스리 이러니까 막 똑같은 거야. 이 새끼들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그냥 귀만 아파. 답답한 거야. 이 양반이 존나 실용적이고 융통성 그 자체만으로 저 어마한 광활한 영토를 만든 게 몽골 제국인데 그 몽골 제국 출신의 원나라 일대 왕제 쿠빌라이 칸 입장에서는 유학이 그게 좀 답답한 거예요. 실제로 쿠빌라이 칸이 그래도 노력을 했던 게 뭐냐면은 그래도 유학 공부한 사람들이 똑똑해 보였나 봐. 이 양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학자 유교를 공부한 이런 사람들 긁어 모아서 야 너네가 백성들 세금 걷는 그런 체계 이런 제도 같은 거 좀 잘 좀 만들어서 세금 좀 걷어봐라 이렇게 좀 시키고 막 그랬대요. 경제나 그런 지식이 그 몽골 출신들이 좀 부족하니까 돈도 제대로 못 걷고 막 그러니까 좀 그랬던 거야. 행정체계 같은 게. 그래서 유학자들한테 막 그런 거 시켰는데 자꾸 유교들 먹이면서 답답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생목인들을 대거 관직에 등용합니다. 이 생목인이 누구냐면은 위구르족 그리고 중동아랍 쪽에 이슬람 믿던 사람들 여기에서 무역하고 상업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있죠. 그 양반들을 쫙 데려와요. 상업도 해봤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생목인이야. 눈에 색이 있다는 뜻인데 동양인하고 색이 눈 색깔이 다르니까 그래서 생목인들을 대거 데려와요. 많이 데려온 거지 솔직한 얘기로. 지금 보면은 아무리 1.5%더라도 당시 인구가 원나라 인구가 막 5천만 명이 넘었거든요. 전체 인구가 당시에 원나라에서 생목인들만 200만 명이 있었대요. 그럼 한인하고 남인을 합하면 7천만 명. 지금 7천만 명 위에 400만 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확실히 생목인들을 데려다 앉혀놓으니까 잘해. 아라비아 반도 막 낙타 타고 막 거치면서 상업 오지게 해온 그 어떤 그 무역 방법 상업 방법 노하우가 아주 깔끔하던 양반들이라서 잘해. 한족들 맨날 유교 얘기하면서 우리 한족들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이 새끼 원나라 오랑캐 출신 새끼들아 이러던 애들 쓰느니 생목인 쓸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던 거지. 그리고 쿠빌라이 칸이 대거 생목인을 등용했다. 대박인 게 뭐냐면 특정 한족이라는 그 민족성을 띈 사람들을 6천에서 7천만 명을 그냥 바로 맨 아래의 그 계급으로 했다는 게 이게 원나라의 엄청난 실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몽골 원나라 사회에서 생목인 몽골인들과 이 한족들 간의 차별과 선입견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진짜. 원래 송나라의 당시에 그 유생들 유학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나라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맨 아래에 거지가 있다고 치자고. 얘네가 원나라의 최하층민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9위가 유생이었습니다. 원나라의 체제 안에서 유학을 공부한 게 써먹을 데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나라에서. 그래서 진짜 거지 바로 위에 유생이라고 막 그랬었어. 원나라의 고위직들은 지금 사실상 몽골 사람 아니면 생목인 이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독점. 한족들이 출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와 구조는 없었다고 보면 돼요. 없었다고 그냥.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원나라 그 기록에 이렇게 있어요. 몽골 사람이랑 생목인들이 하도 원나라 때 한족들 접해고 국밥 먹은 다음에 공짜로 잘 먹었어 꺼져 그러면서 양아치 짓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 이하 취급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원나라가. 당시에 이런 법이 생겼대 원나라에. 몽골족과 생목인들이 한족들을 때리면 조세무역의 혜택을 박탈할 거라고 법을 만들 정도로 접했대요. 몽골족 생목인들이 한족들을 하도 패니까 한족들 그만 패라 패면은 니네 지금 무역할 때 혜택 같은 거 박탈할 거다 그 정도로 팼대. 얼마나 진짜 인간이야 취급을 했겠어요. 한족을 원나라 때 몽골족하고 생목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족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지배계층 과거 시험도 제대로 못 보게 하고 과거 시험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원나라가 1315년부터 1368년까지 16번의 과거 시험을 해요. 근데 인원 쿼터가 있었어. 양쯔강 이북에서는 50에서 600명까지 뽑는데 양쯔강 이남에서는 10명에서 19명만 뽑는 거예요. 왜? 양쯔강 이남에 이 양반들이 많이 살았거든. 한족들. 뽑는 게 아닌 거야. 애초에 양쯔강 이남에 많이 살던 한족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수 자체를 엄청나게 쪼그라들게 줄어들게 만들어놔서 애초에 합격해도 몇 명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사법 기준도 계급마다 달라요. 몽골족이 사람을 죽였어. 생목인이 한족을 죽였어. 한족이 몽골족을 죽였어. 어땠을까요?
당연히 어마무시하게 다르게 처벌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몽골 생목인들이 한족들을 약탈하고 때리고 겁탈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르고 막 그냥 막 개판 5분 전에 지들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한족들은 칼이라던가 도끼라던가 이런 무기 소지 금지, 화살이나 활도 금지, 사냥이나 무예 연습도 하면 안 된다 금지, 반란의 가능성을 아예 1도 주지 않으려고 집회라던가 모이는 것도 몇 명 이상 금지. 그냥 당시 원나라의 사회적 계급을 지금 크게 4개로 나눈 건데 만약에 저게 100개라고 치자. 100개였어도 맨 밑에 한족이 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나라는 이제 유교를 공부를 처하든 말든 니들 송나라가 있었든 말든 그냥 니네는 피지배 계급 노비급의 최하층민이다. 원나라는 몽골족과 위구르라던가 중동아랍에서 온 중앙아시아에서 온 생목인들이 다 해먹을 거다. 이런 나라였던 거죠. 한 세기를 못 가죠.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몽골도 중국의 역사였고 위구르도 우리의 역사였고 티베트도 우리의 역사였고 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 같은 피가 흘렀는데 우리들끼리 싸웠을 뿐이야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역사들을 빨리 희석시키고 같은 민족이야 우리는 옛날에는 뭐 민족이 이렇게 다양했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원나라 때도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결국엔 몽골족도 중국인이었어. 이렇게 해야 서로 안 싸우고 지금 56개의 민족들이 사는 중국이 융화가 되고 안 싸울 거 아니에요. 더 이상의 내란 내전 쿠데타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중국 공산당 정부는 지금 그래서 수많은 역사들을 왜곡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떤 이러한 어떤 감정적인 역사들을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각 민족들 간에. 자 어찌됐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몽골족 생목인들이 뭐 다 해먹는다 뭐 그래서 나라가 굴러갔다 한들 인구가 넘사벽이잖아 한족이. 전체 인구가 7,500만이라고 치면은 지금 7천만 명이 한족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군대라던가 어떤 군대를 끌고 갈 때는 한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족 관리를 아예 안 뽑을 수는 없어서 한족들을 관료로 뽑아야 한족들을 관리하니까 양쯔강 남쪽에 있던 그 곡창지대 있죠. 그 저쪽에서 한족들이 농사를 지어야 삥을 뜯을 거 아니야 원나라도. 식량이라던가 어떤 그 군량미라던가 이런 거를 비축하려면은 어찌되었든 한족들을 다스리긴 하고 살살 다독여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몇몇 저런 농경지역이라던가 한족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족으로 뽑았대요. 송나라 때 대지주였던 사람들, 땅 엄청 많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나라에 투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 대우를 조금 해줘서 그 대지주들이 그 대지주의 땅에서 농사짓는 한족들 또 삥을 뜯어서 세금 잘 내게 하게끔 그렇게 한족들 그 대지주 출신들을 또 대우를 좀 원나라가 해주긴 했다. 한족이더라도. 그래서 모든 한족을 몽골 민족들이 원나라 때 다 괴롭힌 건 아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의 고위 관료는 당연히 몽골족과 생목인들이 했으나 중간 관리자 같은 거, 중간 관리자라던가 이런 피지배 계급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실제 피지배 계급 중에서도 뽑기는 했다. 물론 저 한족 관리자 하는 한족 아니었으면 개차반 취급을 받기는 받았겠죠. 근데 똑같잖아. 솔직히 지금 원나라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민족이 한족인데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것도 한족인데 계급도 가장 낮고 관직도 못 갖고 과거 시험도 제대로 못 보고 사회 진출도 못하면 기분이 더럽잖아요. 그런데도 개기면 X되잖아. 그러니까 더러워도 참고는 있던 거죠 한족들이. 원나라 동안 큰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쿠빌라이 칸이 있을 때만 해도 하도 탄압을 미리미리 해대니까 막 쳐 죽이고 막 본보기로 막. 근데 초대 황제 쿠빌라이의 다음 황제였던 쿠빌라이의 손자였던 테무르, 이 테무르가 후계자 없이 죽은 거예요. 나라가 옛날에는 나라가 제일 바쁠 때가 언제냐면은 후계자가 없이 갑자기 죽었을 때야. 진짜 쿠데타 반란각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밥그릇 싸움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여. 그지? 그러자마자 막 황제 원래 요 쿠빌라이 테무르 가문 외갓집 간신 원나라 귀족들 사방에서 내가 칸이다 이 새끼 하면서 존나 싸워 막 개싸움 막 엄청나게 일어나. 그래서 1320년부터 이 13년 동안 왕이 6명이 갈아엎어요. 원나라에서. 개판이었어. 나중 가서 이제 1333년에 토곤 테무르라고도 하고 아무튼 1333년 황제 토곤 테무르 때 이때부터 제대로 좀 물갈이 좀 하고 다 조지고 세력 통제를 하면서 그나마 또 원나라의 안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양반이 그래도 굉장히 길게 황제 해먹어. 1333년부터 1370년까지 해먹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양반 토곤 테무르의 와이프, 그 양반이 바로 우리나라 드라마도 있었죠? 기왕후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